네, 안녕하십니까. 박권배 기술사입니다. 오늘부터 본강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과목은 전자계약입니다. 전자계약. 이 첫 번째 과목은 가장 중요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 전자계약이라는 과목은 전기 엔지니어들한테는 어떤 툴이냐면 어떤 문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원인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계약이라는 과목은 전기인들한테는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전자계약은 좀 다릅니다. 같은 전자계약인데 주로 공부하는 방법을 주로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배웠습니다. 미분, 적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어떤 관점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는지에 좀 에너지를 쏟지 못했습니다. 미적분 수학 자체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또 쉬운 미적분이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물리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는 좀 다소간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때 배웠던 전자계약은 현실에서 써먹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배우는 이 전자계약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 관점 위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실사구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전자계약을 이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은 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전기 엔지니어, 인정받는, 나름대로 실력 있는 전기 엔지니어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뭐냐면 전기가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를 이제 전자계약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과목, 첫 번째 시간에 이 주제를 다룹니다. 이 주제는 뭐 답하기가 매우 약간 곤란할 수도 있죠. 내가 스스로 전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어떤 약간 추상적인 어떤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자녀가 있다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아빠 직업은 뭐야? 그러면 뭐 전기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자녀가 뭐 전기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답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인문 계열에 다니는 자기의 어떤 뭐 직장 상관이 뭐 전기가 뭔지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질문들이 올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취지에서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답변하는 방법들은 상당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주제를 처음으로 다룸으로써 여러분들이 전기가 무엇인지 정체성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조금 가지고 가는, 그걸 가장 먼저 챙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전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한 시간으로는 조금 한강 정도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여러 번에 끊어서 좀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전기가 무엇이냐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기를 말하기 전에 우리 다른 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약간 구체화 시킬 수 있으면 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감각적인 것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감각적인 것도. 그래서 감각적인 거에 의존해 가지고 이거를 전기를 한번 설명을 해 본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것, 열 에너지겠죠. 이는 뭐냐? 그렇게 봤을 때 이건 뭐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이 이제 감각을 이용해 보는 거죠. 이용해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뭐 뜨거운 물을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죠? 감각적인 거에 의해서 좀 구분을 해보자는 거죠. 뜨거운 물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죠. 만지면 뭐 뜨겁게 느낌이죠. 여러분도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얼음을 만졌다. 아, 그게 바로 열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전기는 뭐냐라고 를 감각적으로 느껴보고 싶어서 또 전기를 한번 이렇게 똑같이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불명한 것은 이 뜨거운 물을 만지는 거나 어,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가 들어와 있는 그 어떤 선을 직접 이렇게 만진다 그러면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그러겠죠? 감각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걸 갖고, 이건 전기야. 좀 느낌으로 본다면 뭐 찌릿찌릿하고 뭐 찌릿찌릿한 정도가 아니죠. 그죠? 좀 수준에 따라서 좀 고통을 느끼게 될 수도 있죠. 마찬가지죠. 예.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감각적으로 바라보면 열과 전기 이런 건 다르구나. 우리가 그 양은 줄로 똑같이 표현할 수 있지만 그 형태에 따라서 에너지 형태에 따라서 뭔가 다른 차원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게 아니죠. 전기도 만져보면 이런 거야. 찌릿찌릿한 게 전기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꼬바이들한테는 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는 있죠. 약간 비전문적이지만.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자네요. 전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라보면 이겁니다. 실사구시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전기란 이겁니다. 전기 부하를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전기 부하를. 다른 게 아니죠. 중요한 게 전기 부하를 얘를 구동시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입니다. 즉 전기입니다. 다른 부하가 아니라 어떤 부하라고요? 전기 부하라는 것이죠. 전기 부하. 즉 그럼 전기 부하라는 걸 뭐냐? 우리가 말하는 전등. 그죠? 전등이죠. 전등. 그다음에 우리 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에어컨.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뭐냐면 전기 부하라는 거죠. 전기를 받아야지만이 얘들가 켜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켜지는 거죠. 뭐 동작이란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켜진다는 거죠. 에어컨 켠다, 뭐 컴퓨터 켠다, 뭐 전등을 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걔를 켤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 부하는 전기 에너지로만 켤 수가 있는 거죠. 전기 에너지로만 켤 수 있는 거죠. 즉 전기로만 켤 수가 있는 거죠. 다른 거는 절대 켤 수가 없죠. 얘를 역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로 켤 수가 없습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은 결국 뭐 역학 에너지로 이렇게 뭐 켤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반드시 그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여야지만이 이 얘를 켤 수가 있죠. 만약에 역학적 에너지로 만약 켜고 싶다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이걸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 이 전기 부하를 켤 수 있는 바로 이전 에너지는 뭐냐면 전기라고 하는 거죠.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면 이 전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동작시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에너지가 바로 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이거는 이제 가장 현실적인 그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정의라는 걸 알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한 번 더 내려볼.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정의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 전기라는 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기 부하는 걔를 사용하는 자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인데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가 그 전기 부하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 전기 부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고 그러면 어떻게 그 전기를 가지면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이 약간 전기의 약간 본질적인 부분이죠. 그럼 전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겠냐? 소스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면 방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좀 쉽게 표현하면 만약에 이 전등이 있다고 칩시다. 전등은 전기 부하죠. 전기 부하인데 전기 에너지를 받으면 얘가 이제 켜지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이 전기 부하를 구동시킬 수 있는 동작시킬 수 있는 에너지라고 했는데 그럼 전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가장 흔하게는 이 두 가지 방법이죠. 하나는 뭐냐면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기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은 얘를 켤 수가 있죠. 즉 그러면 배터리는
그러면 발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느냐, 얻게 되느냐, 결국 얻게 되느냐, 가지게 되느냐, 전기 에너지를 가져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 전기를 얻어내냐, 이 이야기죠. 자, 배터리 우리 흔하게 가장 많이 있는 게 여러분 손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예, 배터리를 사용하죠. 근데 이 배터리는 항상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상태인 것은 아니죠. 어떤 상태를 마련해야 되냐면 전기를 채워나와야죠. 먼저 전기를 갖다가 그 충만을 시켜놓은 상태, 즉 충전시켜진 상태여야지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배터리는 어떤 상태여야지만 이 전기 에너지를 가지게 되냐? 그렇다면 얘는 전하를 얻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얘기죠. 즉 우리가 충전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충전한다는 이야기를 쓰는데 충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전기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건데 그 전기 에너지는 구체적으로 뭐냐? 예, 전하입니다. 전하를 여기다가 충전함으로써 이 전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전하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구나. 예, 전하를 얻음으로써. 그렇다면 전하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하 자체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 자체가 전기 하나의 본질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전하 자체가 전기 하나의 본질이 된다.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국 무슨 에너지라는 이야기고, 전기 에너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이런 거 들었습니다.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뭐냐? 그러면 땡땡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전하다 이렇게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다른 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 특정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뭐 위치 에너지를 수도 있고 역학적 위치 에너지를 쓰는데, 전하가 가지게 될 그런 에너지는 뭐냐면 명백하게 전기 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에다가 전기를 채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하를 거기다가 채워 넣는 행위를 갖다 말하는 겁니다. 즉 전하가 전기 에너지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전하 스스로가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화학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이 발전기를 통해서도, 발전기가 있으면 불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전등을 켤 수 있는 그 에너지, 전기 에너지는 다 그럼 누가 만들었던 것이냐면은 결국 배터리가 아니에요. 배터리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뭐냐면 발전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선을 잡고, 전구가 있는 선을 잡고 아마 끝까지 아마 따라가 보면 뭘 만날 수 있냐면 발전기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꽤 거리가 먼 곳에 있겠죠.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발전기를 만날 수 있을 거랍니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기는 어떻게 전기를 얻냐? 발전기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얻냐? 그러면은 조금 다르죠. 자기장이에요, 자기장. 전하가 아니라 이 자기장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습니다. 근데 그냥 자기장이 아니에요. 자기장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얻어냅니다. 자, 이것은 누가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줬냐면 패러데이라는 분이 해줬죠. 패러데이. 패러데이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패러데이 법칙.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제가 써보면 이렇습니다. E는 dt분의 d파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장이죠. 파이의 것을 자기장에 대한 약자로 쓴 거고요. 자기장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는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패러데이 법칙의 설명입니다. 자기장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게 된다 그러면은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발전기는 어떤 장치냐, 이 발전기라는 것은 어떤 장치냐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쓴다면, 이렇게 풀었으면 자기장을 그렇죠? 자기장을 변화시켜 주는 것, 시간에 따라 자기장을 시간에 따라 이렇게 시간이 따라 그 크기를 계속 변화시켜 주는 기기다. 주는 장치다. 이렇게 좀 풀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발전기라는 것은. 그래서 이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이 자기장의 변화를 갖다 시간적 변화를 계속 만들어줘야 돼. 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서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정지되어 있을 때는 전기를 뿜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죠. 늘 돌아가고 있는 상태여야 되겠죠.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뭘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냐? 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다. 즉,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야지만이 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첫 그 시발점이거든요. 우리는 전기는 두 가지 갈래로 시작됐다. 하나는 뭐냐면 전하의 관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장 관점으로 우리가 시작됐다. 참 재밌는 게 한번 보세요. 이 전하의 관점이 있고요, 자기장 관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쭉 양립해서 가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또 유도를 보더라. 유도 현상 있잖아요. 유도 현상. 전기에서 나타나는 유도 현상이 있는데 정전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죠. 정전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유도 현상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보세요. 정전 유도, 전자 유도. 자, 정전 유도는 뭐가 관여된 거예요? 전하일까요? 자기장일까요? 예, 이건 전하죠. 전하가 개입된 거죠. 그 다음에 전자 유도는요. 전자 유도는 자기장이 개입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L이라는 소자도 있고 C라는 소자도 있죠. 우리가 회로 소자에서는 뭐 L이라고 이렇게 쓰죠. 예, 여기는 C라는 소자 쓰는데 회로 소자는 RLC 3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RLC 3개밖에 없는데 뭐 R은 대충 여러분들이 직관적인 소자이기 때문에 잘 알 것이고 L하고 C는 약간 여러분들 약간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 전기 회로 시간에 L하고 C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룰 거니까 그때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근데 이 L하고 C를 보면 C라고 하는 소자는 누구와 개입된 거냐면 전하가 개입된 거예요. 전하. 전하.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소자는 뭘까요? L이라는 자기장이 개입된 거예요. 자기장이. 그러니까 이 전하하고 자기장은 우리가 항상 쌍벽을 이루면서 서로 쌍대 관계를 이루면서 쭉 계속 갑니다. 메인을 이루면서 전기에서. 그래서 이 관계를 전하와 자기장의 어떤 이 쌍대성을 갖다가 잘 이해하면 어떤 문제를 푸는 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하와 자기장 관계는 여기 전기를 어떻게 얻는지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쉽게 불을 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불을 켤 수 있다. 배터리가 있으면 불을 켤 수가 있잖아요. 그죠? 배터리는 뭐예요? 뭘 통해서? 전하를 통해서 전기를 얻는 방법이죠. 전하를 통해서. 전하 스스로가 뭘 가지고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장인데 발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무대, 그 야외 공연하는 무대 가보면 막 조명들 불 켜져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발전기가 돌고 있죠. 다다다다다 돌고 있죠. 돌고 있다는 뜻이죠. 돌고 있죠. 왜 돌고 있냐?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어야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만들어줘야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약속을 해보면 이 패러데이 법칙, 이 식은 패러데이 식이죠. 하나의 미분식인데 앞으로 이 식을 이렇게 읽읍시다.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를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전압이 만들어진다. 뭐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이를 전기 에너지라고 읽읍시다. 전기 에너지라고 읽어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조금 더 큰 의미로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본질적인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패러데이 법칙은 렌즈의 법칙과 합쳐서 나중에 한 주제로 다룰 것이니까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자는 얘기예요.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식을 이해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의미.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즉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죠.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발전기가 정지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제 이런 것이죠. 발전하고 있지 않다.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기가 그럼 왜 돌렸냐? 왜 돌렸냐? 이유가 그거죠. 왜 돌렸냐? 왜 돌리고 있냐? 발전기는 뭘 얻기 위해서요? 뭘 얻기 위해서 돌린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돌린다는 것이죠.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자기장이 계속 변화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장의 어떤 시간적인 변화, 즉 패러데이 법칙을 다시 써보면 이런 것이죠. 그렇죠?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를 얻기 위해 그래야지만 이 전기 에너지가 얻어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즉 발전이라는 의미는 지금 발전하고 있다.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자석 또는 뭐냐면 자석 또는 코일을 돌려서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돌린다는 구체적인 대상은 뭐냐면 자석이나 또는 코일이라는 것이죠. 코일이 이렇게 있다면 지금 여기가 발전기라고 봅시다. 발전기라고 하면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안에서 자석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자석이 돌아가면 그죠? 이 터빈이 여기 물려서 여기를 돌리는 거죠. 터빈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터빈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즉 자석을 돌려주면 이 코일은 서 있다 할지라도 자석이 돌아가니까 이 코일이 느낄 때 자기장이 계속 변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의미는 바로 뭐예요? 발전하고 있다. 즉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돌리냐? 자기장을 변화를 시켜줘야 되니까 크기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의 것을 배웠으면 이것이 이 지식이 매우 구체적이면 현실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발전기를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발전기를 돌려주면, 즉 자석을 돌려주면 또는 뭐냐면 자석이 서 있고 코일을 돌려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대개 우리 발전소에서 대부분 우리 큰 대형 발전기들은 대부분 코일을 돌리는 것보다 자석을 회전부에다 두고 돌리는 그런 방식을 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회전 계자형 이렇게 부르죠. 물론 회전 전기자형이라는 것도 있죠. 회전 전기자형은 자석이 서 있고 코일이 돌리는 형태도 이제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소형기 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부분의 큰 형태, 용량이 큰 형태의 발전기들 우리가 전력을 얻어 쓰는 대부분의 발전기는 다 자석을 회전하는 부분에 놓고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얻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이 그림과 같은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듯이 뭐냐면 코일이 이제 바깥에 이제 그 고정자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감겨 있는데 이제 보통 세 세트로 이와 같이 세 세트로 가보면 우리가 삼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뒤에서 조금 어떻게 감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건 그때 가서 좀 보시고 이렇게 코일이 바깥에 외측에 감겨 있고 고정자라고 하는 부품에 감겨 있죠. 여기는 회전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회전자가 이제 자석이죠. 자석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를 이제 돌려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전기는 그럼 결국 어디서 생산되는 것이냐? 도대체 바로 어디냐면 이 코일에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코일에서 생산이 된다는 것이죠. 코일에서 전기가 생산되고 그 코일에서 생산된 전기를 바로 우리 전기 부하가 결국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일은 무엇인지 또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봐야죠. 이 코일이라는 것은 뭘 또 정확하게 코일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더 해봅니다. 그래서 자, 코일. 자, 이런 걸 코일이라고 그러죠. 코일 감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구리로 코일 감았다 그런 형태죠. 이걸 갖다가 이제 코일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코일의 본질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뭘 갖다 코일이라고 부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품에서 전기가 생산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 코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코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자, 이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기장이 이제 이 면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자기장이 이제 면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게 면과의 관계라는 이야기죠. 자기장과의 면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사실 이 그 발전기가 돌아간다는 것은 이 자석을 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석을 물론 이 안에 내부에서 N극에 S극을 갖다 이렇게 돌리는 방법인데 이게 코일을 세워놓고 바깥에서 돌려도 똑같은 결과니까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바깥에다가 코일을 두고 이제 얘를 갖다 회전시켰을 때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석의 크기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얻는다 그러면은 dt분의 이게 d파이죠. 자기장을 갖다 시간에 따라 바꿔줘야지만이 전기 에너지가 발생되는데 이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발생되냐 그러면 코일이라고 하는 장치에서 발생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럼 코일은 무엇이냐? 이 코일의 본질은 뭐예요? 그 코일을 감은 와인딩한 그 와이어를 경계로 한 이 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면과 관계되는 거죠. 이 자기장과 이 면과 코일의 이 면과 관계되는데 이 면은 뭘 나타내냐면 이 면에 어떤 물리량이 들어왔을 때는 유효한 거, 그 유효한 건 뭐냐면 수직으로 들어온 것만이 유효합니다. 수직으로. 이 면에 수직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유효한 물리량으로 취급합니다. 면이 바라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 벡터 이야기하면 이 면의 수직한 벡터, 이 면의 수직한 벡터가 바로 우리가 ds 벡터라고 하는데 이 면 벡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 면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 벡터, 즉 면 벡터가 나란하게 들어오는 물리량만이 이 면의 유효한 물리량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란하지 않는 물리량은 뭐냐면 유효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봐요. 어떤 이 면적이 있다고, 어떤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사각형 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인데 이게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이때 여기 온도를 한번 측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도를 측정해 본다면 온도 결과를 측정해 본다면 이때랑 반지름은 똑같다고 보고요. R은 동일한 상태에서 태양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봐, 가정을 해봐요. 이때랑 1번 위치랑 2번 위치에 있을 때 이 온도는 이게 달라질 겁니다. 즉 수직으로 서 있을 때가 가장 뜨겁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물리량 자체도 뭐냐면 그 수직으로 입사된 것만이 여기도 유효한 물리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이게 처지니까 각도가 이게 세타만큼 벗어나니까 수직한 성분들이 좀 줄어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자석의 크기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는 거죠. 코일이 느끼는 경험하는 유효한 그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 바뀌니까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크기는 뭐 예를 들어서 용구자석을 돌렸다면 용구자석은 스스로 시간에 따라 그 크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돌려주는 것이 왜 시간에 따라 바뀌는 거냐면은 통과하는 이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를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위치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위치, 2번 위치, 3번 위치, 4번 위치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이 코일이 유효하게 통과하는 자기장 크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관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위치입니다. 1번 위치에서는 모든 자기장이 면에 수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라고 볼 수가 있죠. 자, 1번 위치는 여기라고 가장 크다고 봅니다. 가장 큰 위치가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타만큼 이렇게 돌리니까 점점 각도가 생깁니다. 각도가 점점 줄다가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0도가 되죠. 자, 점점점 세타가 커지다가 90도에 정확하게 이제 90도 여기로 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평이 되는 거죠. 면으로 바라보면 수평으로만 쏘게 되죠. 그러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90도로 통과하는 자기장은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기가 점점 줄다가 수직으로 통과한 양이 점점 줄다가 이 구간에 오게 되면 정확하게 0이 되죠. 그래서 표현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0이 될 겁니다. 이 구간.
여기가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자, 그러면 2에서 3으로 또 진행해 봅니다. 그러면 점점 네, 세타가 살아나죠. 그죠? 그러다가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죠. 즉,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 좀 유의할 게 뭐냐면, 여기서는 통과하는 방향이 요 방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ds 벡터가 이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란한 같은 방향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방향은 이 방향으로 통과하는 거니까 이제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라고 가정하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증가는 하되 이제 마이너스 크기로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3번 위치까지 오게 되면 최대값을 갖는데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또 완전히 수직한 게 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 위치로 가면요. 또 점점점 더 감소를 하게 되죠. 점점점 감소를 하다가 또 0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점 감소를 하다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가 이제 4번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다시 또 증가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통과하는 방향이 이제 플러스 방향으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제 1번으로 다시 오게 되면, 1번 오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시 1번으로. 그러니까 한 바퀴, 자석을 한 바퀴 딱 돌리면은 시간적 변화가, 자기장의 시간적 변화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이 시간적 변화는 것은 이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자석의 크기가 스스로 변하는 게 아니라 코일이 인식하는, 코일이 받아들이는 유효한 성분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자기장이 이렇게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자기장이 되겠죠. 코일이 느끼는 자기장이라는 거 중요한 게 이거죠.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하니까,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니까 코일이 자기장의 변화를 느껴야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코일에서는 이런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뭐 쉽게 알 수 있듯이 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정연파잖아요. 이렇게 돌리면 얘가 정연파가 되죠. 정연파 중에서 얘는 뭐 코사인파가 되긴 하겠죠. 코사인파가 되죠. 그러면 당연히 얘를 한번 뭐 미분한 관계이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연파가 되겠죠. 물론 이제 두 개의 이제 위상차는 이제 90도가 이제 벗어나겠죠. 벗어지겠지만 동일하게 뭐냐면 정연파. 즉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면 교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이제 코일을 하나 두고, 코일을 한 개를 사용해 가지고 자석을 돌린다 그러면 우리가 단상 발전기가 되겠죠. 단상 발전기가 되겠죠. 근데 코일을 갖다가 한 개가 아니라 앞에 있는 그림처럼 몇 세트요? 세 세트를 갖다가 120도 간격으로 감으면 우리가 삼상 발전기가 되고, 세 세트는 서로 이제 각 세트당 뭐 120도 정도의 위상차를 지니는 그런 전기 에너지가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전기 에너지의 본질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전기 에너지의 본질은 전기 부하를 켤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 많이 전기 부하를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화학 에너지라든지 역학 에너지는 그걸 직접 사용할 수가 없죠. 만약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들도 다른 에너지로부터 변환해서 전기 에너지를 결국 얻어서 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환할 때 많은 손실을 경험하면서 그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 쓰는 게 바로 전기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또 뭐예요? 어떻게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를 얻는지를 바라보면 그 본질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전하가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하를 내다 갖다 놓으면 그 내가 전기 에너지 가지고 있다고 볼죠. 갖다 놓는 방법이 뭐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배터리라고 하는 장치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 할 수 있는데,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전기에 충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은 뭐냐면 전하입니다. 전하를 충전하는 것이죠. 전하를 갖다 충전돼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용하게 되면 그 전하가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씩 사라져 나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전기를 얻는 또 방법은 뭐라고 했죠? 그죠? 자기장적인 관점이죠. 자기장도 그냥 자기장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자기장. 그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발전기였다. 그랬습니다.
자, 전기에너지의 본질, 전기에너지란 무엇이냐 제 1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